시장 진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 지난 주말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물가와 함께 고용 지표에 그동안 주목을 해왔었는데 예상치는 다소 크게 밑돌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간에서는 골디락스, 저는 스위스팟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경제에서 스위스팟이라면 최적 지점을 의미합니다. 요번에 4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미국이 이제 스위스팟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좀 뚜렷하게 보여준 거죠. 미국 연준에서는 그동안 계속 언급을 하셨던 게 고용이 너무 과열이 됐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면 그리고 그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때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사람들이 초점을 맞췄던 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요거였습니다. 이게 최근 추이를 보면은 2월에 4.3, 그리고 3월에는 4.1, 그런데 4월에 3.9 이렇게 잘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이제 안도를 했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지금은 한마디로 경제는 견조한데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가능성을 비추는 단계. 그래서 우리 시장도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위스팟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 지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치 밑돌았지만 과연 이게 결국에는 당장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관심사일 텐데 그간 미국 경제 고용 아직 견조하고 서비스 관련 임금 역시 상승 추세고 쉽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까라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미국 물가가 아직도 3%대 중반으로 꽤 높긴 하죠. 지금까지 물가가 높았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근데 고용은 이번에 4월 고용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는 견조한데 물가 상승률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물가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주택 시장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타이트했던 이 부분은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노동력 그 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이제 정규 교육을 받고 미국의 노동 시장으로 나온 이 정도가 최근 5년간 대략 한 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일자리 굉장히 많아졌죠. 이 부족한 노동력 어디에서 채웠느냐? 이민자입니다. 최근에 5년간 미국 쪽에서 이민자에 의해서 노동력이 보강된 게 22%. 그런데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좀 특이한 게 요즘에 미국의 주택 소유자 공실률은 1% 아래예요. 남는 집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미국에서는 주택 시장 타이트해지고 주거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의 여러 가지 이제 지출 형태를 보면은 건설 지출 쪽에서 주거비, 작년 중반까지는 주택 공급도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플레 기간에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비싸게 집을 지었는데 과연 팔릴까? 공급자들도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이 이제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요게 올해 점점 더 영향을 미치면 주거비도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노동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과열된 게 양호한 상태. 주택시장도 공급 마찰이 해소되는 상태. 그러면 올해 연 중반부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한 전망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2%대 숫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3%대 물가의 배경, 견조한 고용 그리고 주택시장. 고용은 좀 완화됐고 주택시장도 공급 마찰이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주거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던 그랬었죠. 시장이 예. 이제는 연내 2회 정도로 그 기대감은 어쨌든 줄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 기술주들 견인으로 좀 상승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원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할인율, 이렇게 됐었죠. 올해의 생각이 이제 모두가 잘 나실 겁니다. 뭐 1분기만 하더라도 3월부터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이 하다가 이제 그 기대가 후퇴했죠. 물론 4월 고용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불을 지폈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장주에서도 할인율보다는 미래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성장주 쪽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기업들로 압축해서 가는 형태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을 나타내는 종목들에 집중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1분기 그 GDP 성장률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잠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맞습니다.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에서는 뭐 근데 선을 그었고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파월 의장께서 언급한 게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를 이제 해석해 보면 경제가 좀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은 높은 거죠. 네. 지금 1분기 미국의 GDP 보면 전 분기 대비 연율화로 예상치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치가 1.6,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네. 근데 물가는 3%대 중반이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기준점을 예상치가 아니라 잠재 GDP로 바꿔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빼면 아직도 플러스권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플러스 0.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그 아웃풋 갭이라고 하는데 아웃풋 갭이 너무 높진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로 소폭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아주 뜨겁진 않고 향후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4월 고용 지표도 사실 맥락은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경기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게 정상화되는 상태, 견조함을 유지하지만 정상화되는 상태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GDP, 잠재 GDP로 보면 플러스 0.67%, 뜨거웠던 것이 정상화되는 국면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그 1분기 성장률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돌면서 맞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굉장히 키웠는데요. 예. 올해 성장률 전망치 IMF는 2.3% 유지했지만 OECD가 또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아마 많은 전망 기관들 쪽에서 수정치를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미국하고 상황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저희가 전년 동월비 기준 예상치가 2.5, 그런데 실제치가 3.4. 예, 굉장히 이제 잘 나왔죠. 예. 여기에서 재정 기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출하고 내수가 고르게 개선이 되면서 저희 경제 GDP가 양호했죠. 근데 향후로도 보면은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재 GDP보다 지금 미국 경제가 높이 있는 상태고 중국은 요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대외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출은 한국이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이 괜찮아지면 시간을 두고 소득이 회복되면서 내수 소비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한국은 전형적인 회복의 패턴을 잘 밟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상황 전형적인 회복 패턴을 밟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1분기 GDP 역시 기대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3월과 4월 PMI 역시 개선되는 모습인데 중국 경제도 조금씩 이제 부진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최근에 부양책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 부양책이 대단히 효율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소비 심리가 부동산 경기하고 연동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안정이 필수입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하는 부양책을 보면은 우선 한 두어 달 전에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인하, 네. 그리고 초장기 이 특별국채 발행하면서 재원을 마련했고, 또 저번 주에는 중국의 뭐 청두시라든지 이 지방 정부에서는 7년 만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부양책을 바탕으로 소비를 조금 더 좀 끌어올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 소비가 개선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제조업체들이 투자 증가율을 한 10%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소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지속성도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중국 경기 회복세 진행되고 있고 지속성도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난주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했지만 최근에 이제 중화권 증시 비교적 좋은 흐름 좀 보여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수급 면에서는 글로벌 전반의 구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정상화 단계로 내려오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멘텀이 조금은 기존 대비해서는 약화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 시장을 보면 일본도 통화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모멘텀은 조금 향후 반감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중국은 지금 부양책 실행하고 있고 모멘텀은 쌓이고 있습니다. 부양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 모멘텀은 점점 더 올라가는 구조죠.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당연히 1위는 미국, 그리고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 모멘텀은 조금 슬로우해지는데 이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많은 자금들을 담을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지금 마침 모멘텀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수급의 선택도 중국 시장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의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고 중국의 모멘텀은 올라가는 구조에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주요국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파 트장님께서는 그 GDP 예상 라이프 사이클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영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뭐 리포트를 쓰셨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관련 차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오나요? 안 나오면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 그 다른 앞서 전 차트가 아마 있을 건데 리처드 번스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걸 이제 창안을 했죠. 기업 실적에 대한 겁니다. 보통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높은 걸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실제치보다 예상치가 높은 걸 부정적인 서프라이즈, 그리고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걸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이런 서프라이즈들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비관론이 팽배했다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관련된 거 저희가 기업 실적을 총합하면 GDP로도 환원이 될 수 있는데 GDP에도 여실히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케이션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인식을 했는데 미국 말고 미국 외 지역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인식이 계속 이제 새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달러가 참 재밌게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미국 외 GDP 비율로 달러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미국 외 지역의 GDP가 예상보다는 점점 더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달러도 이걸 인식해서 달러는 조금씩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은 보통은 또 미국의 자금이 미국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급 동력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역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수급 양측의 동력이 좀 더 강화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성장률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낙관 흐름을 탈 것이다. 앞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시장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밸류업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됐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과는 별도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또는 후퇴한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던 밸류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자율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좀 미진했었죠. 사실 이 부분은 세법 개정도 필요한 게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좀 우려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주주 환원율에 포커스를 두고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총 주주 환원율에 포커스를 두고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 그동안 주목받아온 저PBR주 전망은 또 뭐 당분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건 또 다시 한번 역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밸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네. 가치주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GDP 예상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지역에 이러한 경기가 좋아지는 게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시작 지점에 있고 이게 한동안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치주가 언제 가장 많이 오르느냐 하면 펀더멘탈이 개선될 때입니다. 향후 저희 시장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도 제가 추천해 드리기로는 가치주를 선별하실 때 총주주 환원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실적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시면 상당한 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치주는 실적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해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늘어나고 있고 최근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업종이 상승 추세였는데 중국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흐름은 뭐 개선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중국 부양책이 이제 방향을 잘 맞춰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양호해지고 소비로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책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중국 관련 화장품 업체들 매출을 뜯어보면은 면세점도 물론 뭐 양호하지만 견조하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 채널에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연휴 기간을 타고 한국의 관광객들 오셔서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로도 온라인 채널 통해서 저희 화장품 이렇게 판매되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온라인 채널로도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 부담 요인으로 환율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 흐름이고 오늘도 아마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파치장님께서는 높은 환율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셨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며칠 전에 저희 환율이 1,380원 선, 그 웃돌고 거의 1,400원 선까지도 육박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한번 과거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환율이 1,830원 선 이상일 때가 역사적으로 4번 있었습니다. 97년, 그리고 2008년, 2022년, 그리고 최근이었죠. 이러한 시기에 저희가 코스피를 눈 딱 감고 매수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94%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50%. 예, 최대 수익률은 220%. 최소 수익률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확률을 계산했을 때 투자자들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기회에 그 사정권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이 높을 때 1,380원 이상, 그때 코스피 매수 시에 수익률이 평균으로 50%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예. 그렇다면 지금의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고환율일 때 코스피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게 크게 이제 요인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수출주 펀더멘탈도 개선되는데 환 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수급상으로도 수출주에 쫓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예, 몇 해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렸고 일본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는 형태가 나타났었죠. 저희 한국이 물론 실력도 좋은 국가지만 운도 따라주는 국가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글로벌 경제 구도상 원달러 환율이 좀 높게 치솟았고, 그래서 이제 수출주는 상당히 매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주 중심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또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고환율이라고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수출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또 5월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큰 틀에서는 수출주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데, 우선 자동차. 저는 일본은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환율은 지금 굉장히 높이 치솟아서 가격 경쟁력이 저희 한국 쪽에 유리할 수 있죠. 특히나 또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 높은 게 자동차거든요, 한국이. 네. 예,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화장품, 아까 언급드렸듯이 중국 쪽의 부양책 시작 지점입니다. 예, 화장품은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첨언한다면 반도체 쪽도 최근 얼마 전까지는 약간 시들했다가 네. 예,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반도체 쪽도 사실 저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 쪽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네. 그래서 투자 관련한 전공정 업체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월 시장 대응 전략, 자동차,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특히 전공정 업체들의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